해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자기 점검이야. 자기 점검. 자기 점검이 뭐예요? 나의 미숙한 부분을 항상 고쳐 나가는 거야. 혹시 내가 어딘가에 좀 내가 미숙한 부분이 내가 왜 줬을까 쟤한테?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전부 그냥 다 해. 국방부도 하잖아요. 내가 이게 포를 쐈는데 이만큼 오차가 나서 왜 났을까? 오차가 왜 났을까? 그 오차 시정해 주는 거. 국방부에서 이제 무기 개발을 하는데 그거 왜 오차가 났을까? 그 오차를 좀 더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게 자기 점검이야. 왜 제가 날 이길까? 축구 시합을 했는데 왜 제가 나를 이길까? 뭔가 내가 부족한 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쟤한테 진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자기 점검해서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그런 걸 하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한 것도 느끼고 또 거기에서 또 좌절되고 그런 게 인생 사는 거예요. 대관령 목장에서 젖소들이 풀 뜯어먹고 똥 싸고 이런 게 인생이 아니라고.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하고 다르다고. 그 얘기도 해야 되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추상적 사고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인류가 만류의 영장이 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그걸 어느 유튜버가 올렸더라고. 근데 그 유튜버에 나온 거예요. 어떤 학자가 했던 얘기야. 그 말이 맞아.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요즘 이슈가 됐던 얘기가 뭐예요? 공정사회, 공정이니 뭐 능력주의니 뭐 경제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의니 뭐 이런 거. 그게 다 추상적 사고예요. 추상적 사고를 해가지고선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 정립이 되면요. 그게 되면요. 사람들을 다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게 되면요. 결속하고 단결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협력하게 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뭐 맘모스도 때려잡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 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왜 내가 네 좋은 일 시키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구성되기 강력한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다 나은 공동체 구성되지. 그게 업그레이드해가는 버전이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그 추상적인 사고라는 거는 철학에 해당돼 철학에. 그래서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제일 중요해. 홍준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철학이 중요하다고. 그 홍준표 난 바보로 봤는데 홍준표 똑똑한 것 같아.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와닿는 얘기를 해. 아이 그건 기재부 과장이 하는 일이지. 그 정치인하고 기재부 과장. 그 말 맞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저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좀 생각이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 홍준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의 대결에서 우파는요 좌파한테 안 돼요 게임이.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자체를 모르더라고. 우파 진영은 그래. 그런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정치가 생각의 대결이야? 생각의 대결인데 서로 생각이 대결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이겼다는데 그거 사실이야? 야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런 지금 새삼스럽게 하는 거잖아. 뭐 페미니즘 요번에 뭐 20대 남학생들 뭐 남성들이 뭐
혜미 때문에도. 야, 옛날 이문열이 뭐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잖아요. 그거 다 생각하게 대결이에요. 생각의 대결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식 상품 있잖아요. 지적인 콘텐츠. 그 지적인 콘텐츠는요.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좌파들이. 그걸 내가 우파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그걸로 대결한 거지. 좌파 한겨레 신문이나 뭐 경향이나 얘네들은요, 내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우파 진영에서. 나머지 선수는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은데 성진 저 새끼는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라고. 우리를 상대로 골을 많이 터뜨려.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경기하면 누가 제일 위협적이야? 메시가 제일 위협적이잖아. 그 새끼가 우리를 제치고 나서 골을 넣잖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좌파 진영은. 최성진이가 무서운 거지. 저 새끼 어떻게든 들어와서 골을 넣고 간단 말이야. 자기는 실점하고 자기 득점하고 이런 새끼를. 근데 그런 사람이 민주당하고 우파 진영이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이순신 장군이 지금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상대방 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너네들의 그 괴롭힘의 문이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도 반성을 안 하니 참 달라지는 게 없어. 구성원들 간그 같은 소속원들 사이끼는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동지애가 있어야 돼. 서로 의리가 있고 동지애가 있고 정이 있어야 돼. 정이. 서로 시기하고 저 새끼 거꾸로 틀어야 내가 뭐 잘 된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 같은 동료 중에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 조직은 망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임진왜란 때 망했어요? 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했을 때 승복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보다도 이 사람이 상을 받았어. 이러할 때는 승복하자. 이것은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잖아. 어떨 때는 우리는 내가 너의 승리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어떻게? 정정당당히.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라면 승복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상적 사고가 중요하다니까. 그게 제대로 정립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걸 망가뜨린 거예요. 박근혜는 공정한 평가, 뭐 공정성이란 그런 거 모르잖아. 자기 눈 밖에 나면은 이 진박 아니다 그럼 제거. 그거잖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 거기에 아무도 그건 잘못됐다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하고 박근혜 눈에 든 사람하고 박근혜 눈에 든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래. 공천 받고 출세한다 그러면 안 하지. 지금 윤석열이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어. 어때요? 윤석열이 뭐 최재형이 뭐 홍준표니 뭐 이 세 사람이 뭐 있어. 대권 후보야. 이쪽 라인에 못 쓴 사람은 안 해요. 윤석열이 내가 라인에 안 서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자기 라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쳤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만들어줘. 그 대통령을 만들어주는데 내 힘을 보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 라인에 나한테 줄 선 사람도 챙기지만 공정하게 챙기겠다라는 그런 상호간의 신뢰와 서로 인식이 있어야 돼. 내가 윤석열한테 줄을 안 섰어. 안 썼어도 열심히 윤석열 우리가 정권 잡는데 열심히 힘을 보탠다고. 근데 우파 진영은 왜 망하느냐 하면은 줄 서지 않으면은 그건 뭐 낙동강 모르. 근데 이쪽 줄에 못 끼었어. 그럼 안 하지.
안 하지. 공정성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 근데 박근혜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진박이 아니야. 진박이 아닌데 총선 이긴 뭐해? 내가 진박이 아닌데. 진박 때문에 진박 애들이 우리 칼질하고 우리를 탄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지. 모든 거에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어떤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에요. 공정하면요 열심히 해보다 안 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기여한 바대로 많이 저거 해준다. 물론 이제 정치라는 걸 자기 줄 쓴 사람은 저거 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줄 쓴 사람은 자기랑 이게 코드가 맞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렇지만 기본적인 대원칙은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동체에 기여한 거, 공헌하고 기여하고 그런 거죠.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데 기여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맨날 앞에 나서 빗자루로 앞마당 쓸었어. 나무 무식해. 그래서 그것도 공헌한 거잖아. 공헌한 거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러면 얘가 그렇게 큰 재주는 아니야. 근데 얘가 기특해. 기특한 거에도 상을 줄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정현이잖아. 박근혜가 이정현이를 그렇게 했었냐고. 뭐 성실하단 말이야 이 친구가. 큰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성실해. 그래 어떻게 상 줄 수 있는 거야. 공천 줄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잘하는 거지. 뭐 내 라인이고. 또 애가 진짜 성실해. 이 성실한 애. 딴 애들은 불만이 없잖아. 승복하잖아. 저 사람 그럴만해. 뭐 크게 당에 크게 기여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했잖아. 기특하잖아. 기특한 것도 상을 주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꼭 뭐 이렇게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어쩌저 간판 좋고 이런 애들만 그런 사람들도 넣어줄 수 있는 거라고. 그것도 뭐 큰 재주는 똑똑하거나 큰 재주 없어. 근데 사람들하고의 유대 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 잘 시키고 끈끈한 정으로 사람을 잘 엮어. 그래서 우리 조직의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그 사람도 공헌한 거예요. 그 사람도 공헌한 거. 공헌하는 그 내용이 다 다른 것뿐이지. 또 어떤 사람 돈으로 공헌하는 사람 있어. 당 발전 기금에서 그런 사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용하는 방식은 공헌하는 기여하는 내용은 다 다를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별 탈 없이 잘 이렇게 이끌어가. 그게 리더십이야. 리더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소속원들이 다 자기 재능을 그 공동체가 성공하는 쪽으로 거기에다 다 투여를 한다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팀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팀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꼴 나는 거예요. 박근혜 꼴이 나는 거야. 박근혜는 자기 깜빵 가서 자기 억울하대. 진짜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억울하대. 자기 당한 거 들여놓고선. 삼국지나 옛날 책에서 대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겨서 인재를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기용하고 이 문제가 제일 고민거리야. 팀전에 그게 알파요 오메가야. 거기서 끝나버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를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하느냐. 그것만 잘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인재 기용을 잘하는 거랑 시기 질투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건 너네 그렇지 않다. 그런 문화나 그런 풍토를 만들어놓는 거.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인재 기용을 윤진숙으로 했어. 대표적으로. 윤진숙. 인재 기용을 그딴 식으로 하더라고. 그 대표적인 예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시기 질투 많이 하게 해서 줄 서고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아무도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놨어. 그럼 조잘나는 거지. 조잘나는 거예요. 역사책을 좀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할 생각해요. 왜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주목했는지, 왜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했는지. 박근혜는 그런 개념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국가를 저거 하고 뭐 어쩌저쩌. 그래서 내가 창피를 주니까 윤진숙이 박근혜 안목 보수 뭐야 진흙 속의 진주라고 지 안목 뽐내려다가 망신다 했다고 그렇게 소문나니까 풍선 터뜨린 거지 바늘로.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박근혜가 날 좋아할 일이 없지. 저 새끼가 성진 저 새끼가 창피해.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저 새끼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아버린 거지. 내가 박근혜를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한테 당한 게 많잖아 나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박근혜한테 탄압을 많이 당했잖아. 항상 나만 차별해. 나만 뭐 할 때 남한테 나 태극기 무대에다 넣어주려고 그러더라고. 태극기 무대. 내가 태극기 무대 할아버지랑 같이 할 일이 뭐가 있어. 태극기. 넌 태극기 무대랑 어울려라?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삼국지에서 유비어죠. 방통으로. 근데 저기 조그만 마을에 현령으로라 거기서 그런 거잖아요. 방통이 화딱지가 나서 가서 술만 먹고 있잖아. 일 안 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용병술이 그래. 용인. 인재기용이 그런 식이야 항상 박근혜. 박근혜는요 콘텐츠의 보고예요. 제가 민주당에 갔을 때 강의 내용을 한번 강의안을 짜본다 할 때 그 강의안의 절반은 박근혜 얘기예요. 박근혜 얘기로 할 게 너무 많아. 얘는 콘텐츠에 삼국지가 콘텐츠에 보고이듯이 박근혜는 콘텐츠에 보고예요. 얘는 깔 수 있는 내용 진짜 왜 우리가 국민들이 왜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찍어서는 안 돼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 내가 우파 진영에서 클래스톡에서 강의 짤때 이렇게 이런 내용을 줬죠. 좌파 진영에 가면 콘텐츠를 어떻게 짤까요? 그런 내용 넣어서 짜지. 그런 내용으로 강의안을 만들지. 옛날에 박근혜가 이 사건에서 이랬었고 이런 이슈에서 이랬었고 이래서 이런 저지를 쳤고 이제 개판이었고 이래서 나라가 망했다. 옛날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하고 이거랑 비슷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강의안을 만든다고. 박근혜는요 진짜 문제가 많아요. 나는 이쪽에 있을 때도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쪽에는 이제 친박 쪽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쪽 세력이 뭐 전통 보수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럼 뭐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냥 묻어가는 수밖에 없지. 묻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같은 저건데 같은 진영이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박근혜.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라서 국민의힘을 찍는 거예요. 국민이 바보들이라서. 국민은 뭐 이렇게 한 거 이 말 얘기하면 이 말에 쏠리고 저 말 하면 저 말에 쏠리고. 그렇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 이제 농객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 나는. 너무 거기에서 너무 내가
그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제 마음의 상처도 많았던 것 같고 왜 안 할라 그래? 안 할라 그래?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야. 장기 미제 사건 이런 건 정치랑 상관없잖아. 또 이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좀 재밌어 할 것 같더라고. 또 그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나도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했거든. 뭐 추리하고 또 뭐 검사 꿈이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좋아하니까 관심 있어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좀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피드백도 받고 댓글 달리면 또 뭐 그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의견 다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 정치 얘기하기 싫어 나는. 그리고 논객으로 해가지고 뭐 누구랑 논쟁하고 이런 거 이제 신문이나 안 할라 그래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할 일이 많잖아. 그냥 뭐 행정이나 이런 거 크게 뭐 이렇게 상대방이랑 뭐 논쟁하고 생각의 대결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한 20년 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좀 떨어져서 그런 거. 근데 치사해 우리나라 사람들. 치사해. 지면은 원수래요. 지가 하다가 지면은 상대방은 원수.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얘랑 축구 경기에서 내가 이겼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뭘. 내가 얘한테 뭐 못할 짓을 한 거 아니잖아. 경쟁이란 게 그런 거잖아. 경쟁이란 게. 이기려고 하는 게 경쟁이지. 내 말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하면 상을 줘야지 왜 원망을 미워하냐고. 그건 아니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내가 하도 분통 터져 마음속에 몰분이 있으니까 막 떠드는데 진짜 내 가슴 속에 묻어두는 거지.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는요 물질적인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심성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반 국민들은 안 그런데 공론장에서 소리 뭐 글줄게나 읽었다는 애들 있잖아요. 먹물들이 그렇게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켜 잘못된 철학을 내세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어. 튀어보려고 잘나 보이려고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해가지고 떠보려고 그런 지식인들 되게 많아요.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비범해 보이려고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비범해 보이는 것까지 비범해 보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성공시켜야지. 성공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지. 모두가 식민지배가 나쁜데도 자기는 식민지배가 축복이라 그러면 그건 바본 거지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망신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봐야지. 과연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스스로 자기 점검해봐야지. 자기 책임을 돌려야지. 뭐 해서 졌어. 경쟁에서 졌어. 나는 광주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 그랬어. 이 사람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서. 북한군 소행이한테 지만원이 얘한테 줬어. 그럼 자기를 점검해봐야지. 자기한테 문제 있는 거지. 이긴 사람을 여기 송영길이 나왔어. 지만원이 나왔어. 근데 송영길이 논쟁에서 이겼어. 송영길이 짓밟은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경쟁에서 지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류가 있거나 미숙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미숙하거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했는데 에러가 났어. 오류가 생겼어.
그래서 찍는 거고 농객에서. 또 하나는 완성도가 낮아. 미흡해. 뭔가 좀 이 함량이 부족해. 그 두 가지예요. 자기가 점검할 건 두 가지야. 오류와 미숙, 미흡한 부분. 좀 더 미흡하지 않고 좀 더 함량을 높이려면, 퀄리티를 높이려면 그거 자기 점검해야 되고. 내가 잘못된 판단, 결론을 의견을 낼 수 있어. 그거 의견 내지 않도록 자꾸 생각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가? 이거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게 지적인 훈련이 숙달돼 있어야 돼. 그래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삼국지 나온 조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점검을 할 줄 알아. 걔는 자기는 자기 생각이 돼. 자기가 똑똑한 생각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2%대 에이 맞겠지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야. 조조는 분명히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생각을 했는데 뭔가 2%가 부족해. 그래서 2%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과과예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머릿속이 환해졌어. 한 점의 의욕도 없이 깔끔해졌어. 그래서 조조가 과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조조가 순욱을 좋아하고 제갈량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유비가 제갈량을 좋아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나는 내가 이 정도까지 퀄리티는 내고 이거 몇 개 부족한데 요거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애가 있잖아. 과과나 이런 애. 얘기 들으면 여기가 환해지는 거야. 약간 2%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아주 후련하게 시원하게 납득하게 해줘.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불확실한 거랑 확실해서 치는 거랑 불확실해서 치는 거랑은 뭔가 깨림칙해. 근데 확실할 때 하면은 그잖아요. 논객으로서 공론장에서 논쟁을 하려면 확실하다는 게 확신이 서야 돼. 내가 제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망신당하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제 병신이라는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런 병신 소리 안 들으려면 자기 점검을 해야지. 조조는 자기 점검을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점검을 안 돼.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점검을 잘해. 생각이 엉성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점검을 일절 안 해요. 그게 막 개소리를 벌이는 거지. 그러다가 창피 당하면은 또 자기를 짓밟았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나를 짓밟았다는 뭐 어쨌든 어거지를 쓰는 거지. 자기 반성을 안 해. 승복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지. 정정당당히 결었는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억지 부리려 이러는 거지. 곤조 부리고 삐뚤어질 테다 이러면서 곤조 부리고. 그렇게 소인배들의 특징이야. 못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저가 자기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내적 기준이 높고 자기 점검을 잘해요. 자기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센서티브한 사람이야. 센서티브한 사람은 자기 점검을 잘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창피를 당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창피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창피를 느껴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창피 안 당하려고 자기 점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센서티브한 게 약점이기도 하지만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센서티브하다는 거 아주 미세하고 민감한 것까지 그것까지 세심하게 저거 하는 사람은요 완벽주의가 좀 있어. 완벽주의에서 조심성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을 했을 때 조심성이 있어서 창피를 안 당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해.
내가 옛날에 한겨레 신문 애들한테 그런 거를 써준 적 있어. 박차를 가한다 할 때 이 박차가 있어. 뒤에 꼬챙이가 있거든. 사람 이렇게 그 말을 탈 때 이렇게 뒤에 보면 꼬챙이가 있어. 꼬챙이를 배를 말에 배를 팍 찔러. 그러면은 팍 말이 달려. 그게 박차를 가한다 이제. 박차가 뒤에 보면 톱니바퀴처럼 이고 쇠꼬챙이. 그게 박차. 왜 그래요? 말은 두꺼우니까 피부가 두꺼우니까 세게 충격 저걸 자극을 줘야지. 그제서야 톡 차서는 안 느껴. 그렇죠? 근데 센서티브한 사람은 그럼 죽어요. 개구리를 그렇게 줘봐. 박차를 가해봐. 개구리 죽지.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어때요? 그런 큰 박차에도 저거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센서티브한 사람은 자기 점검에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자기 점검이 아주 미세하고 아주 저거한 것도 최대한으로 그걸 줄이려고 그래. 혹시나 내가 이런 소리 했다가 망신 나오면 어떡하나?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또 창피한 당하려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뛰어난 거예요. 나경원이가 옛날에 책을 낸 게 있어. 책을 낸 내용,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심이에요, 세심. 세심. 세심 하면 MBTI로 뭐예요? ESTJ. 그 세심이 그런 속성인데, 세심이 뭐예요? 그게 아주 세세한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자기 점검을 많이 한다는 거죠. 창피 안 당하고.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은요, 잘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세심한 사람들 그런 게 약점은 뭔지 아세요? 큰 그림을 못 봐. 큰 그림, 작은 거에 집착해서. 그래서 작은 거를 보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두 개 나무를 보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나경원은 작은 걸 잘 보는데 큰 걸 볼 줄은 몰라. 세심하고 실수 없이 잘하죠. 판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대법관으로 있던 그 사람 제가 깜빵 가서 사법농단했다고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그 사람도 성격이 ESTJ더구만. 그런 속성이 있더구만. 그래서 그 사람 꼼꼼하대요. 근데 판사 중에 꼼꼼한 사람 많거든. 소송 기록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읽고. 나도 중요한 내용 되게 꼼꼼하게 읽거든. 굉장히 정밀하게 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점검이 자기 점검하는 훈련이 굉장히 높이 되는 거예요.